자, 교과서 27페이지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독립화폐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학습을 했고요. 이제는 이제 대한제국,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수립과 관련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고 있던 고종, 이거 뭐 때문인지 알죠? 여러분들, 아관 파천. 자, 고종은 독립협회를 비롯해서 돌아와라, 좀 컴백홈해라, 황공을 요구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니까, 여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거죠.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 여론이 있으면 힘이 세지는 겁니다. 여론이 높아지자 1년 만에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죠, 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종 1년 정도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반성한 게 많고 생각한 것도 많았겠죠. 자, 그러니까 황궁 이후 이게가 가장 핵심이다. 이런 나라로 가야 된다. 자주 독립국가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고종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라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되는데요. 이에 고종은 우리 연호는 여러분들 나라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광무로 바꾸고, 우리 여기까지 많은 연호가 있었죠. 뭐 건원도 있었고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광무로 바꾸고 황구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인데요. 여기서 본인의 고종이 갑자기 왕이 아니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언제? 1897년. 갑자기 우리나라가 황제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은 대한제국, 황제니까 여기 제자가 있는 거죠. 제국, 우리 로마 시대도 제국이 있었죠. 자, 대한제국 나라 이름이, 자,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선포하여 나라 안팎에 자주 독립국가임을 알리게 됩니다. 자, 이런 대한제국은, 자,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제도를 잘 참조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바탕으로, 이걸 네 글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제도, 그 다음에 근본으로 삼는다, 구본, 그 다음에 새로울 신, 그 다음에 참고한다, 참. 자, 이걸 우리가 구본신참이라고 합니다. 자, 구본신참의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는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을 몇 개를 봤죠? 제1차 가보개혁, 제2차 가보개혁, 그다음 을미개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무개혁까지, 개혁의 내용이 4가지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의 헌법, 헌법 내용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헌법의 내용이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죠. 황제가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등 모든 분야의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결국 황제란 거죠. 황제니까 입법, 행정, 사법, 군사 모든 분야의 권한을 다 갖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흐름이란 측면에서 과연 이 흐름이 어떤 흐름일까? 과연 흐름을 올바르게 가고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논의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광무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에 여기 광무개혁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개혁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대한제국은 군사제도를 개편을 하여, 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없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가보개혁 때 1차 개혁, 2차 개혁 때는 군사제도 개편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하리 걸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군사제도 개편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에, 서울에는 시위대,
그 다음에 지방에는 진위대를 두는 그리고 병력도 크게 늘리는 이런 군사제도 개편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군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이 중요하죠. 항상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전국의 토지를 조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측량할 때 량, 그 다음에 밭전할 때 전, 그래서 량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수업 시간에 질문할 건데 고종이 처음 한 게 아니죠.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이것도 누가 했었습니다. 자, 전국의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자, 멋진 단어 하나 등장을 하죠. 여기 있는 지게를 발급하게 됩니다. 토지 조사에서 이 땅 누구 거냐? 너 땅이냐? 그러면 이 지게 줄게 라고 하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죠. 를 보장하는 지게 발급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자,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각종 산업을 육성합니다. 섬유, 해운, 철도 등의 각종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시기쯤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도 세우게 됐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철도에서 해운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배, 그다음 섬유 뭐 만드는 거. 자, 아울러 이제 고종 갑오개혁 때 근대식 학교도 만들었던 것처럼 교육 입국조사 기억하시죠? 자, 이제 다양한 학교들이 더욱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학교들이 기술학교, 오케이, 지금의 특성화고, 그다음에 상공학교 등을 세우고 유학생을 파견하여 새로운 인재를 기르려고 했다. 광무개혁의 내용 괜찮은 것 같죠? 자, 광무개혁은 그래서 자주적인 개혁입니다. 고종이 중심이 돼서 추진했기 때문에 상공업과 교육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의가 되겠고 한계가 나오는 거죠. 이제 개혁을 추진하였던 집권층의 보수적인 성향, 이런 게 문제죠. 우리나라 제가 뭐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다 그랬습니까? 이런 거죠. 여기 뭐가 나옵니까? 분열이 또 나오겠죠. 그다음에 열강의 간섭. 일본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러시아, 미국, 독일 등이 다 가만 놔뒀겠습니까?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당연히 흐름상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게 흐름, 교과서 내용만 보는 것보다는 그 뒤에 어떤 식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강의 간섭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계가 되겠죠. 한계의.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내용이었고요. 대한제국 중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고종은 독립협회 무너뜨려 버리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고종이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면서 헌법과 유사한 대한민국 국제를 고종이 반포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내용 수업 시간 여기 잘 나와 있긴 한데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분이 안 걸렸네요. 8분 30초. 자, 일요일 아침에 혼자 나와서 찍는 거 이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다음에는 아마 교실로 한번 진출해볼까, 몇 반 들어가지? 교실로 한번 진출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